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지금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서 라이딩을 좀 즐겼었는데 이번 주도 정말 청명한 하늘에 상쾌한 공기가 너무나 좋았던 봄의 날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또 봄 옷이 아니라 슬슬 여름 옷 반팔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봄날이 빨리도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주 여전히 시장 무거운 흐름 속에서 총선 이후 개파락 그다음에 한 이틀 정도 질적 반등을 이 코스닥이 좀 해줬고 코스피는 반등을 했다가 금요일날 또 밀리는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되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이미 이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 24시간 혹은 48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여러 정황상 나왔던 부분인지라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금요일의 시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시장의 우려감들, 불안 심리 등이 가세하다 보니까 코스닥 거래 대금도 최근 평균 대비해서 목요일과 금요일 날 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 속에서 시장이 좀 마감이 되었었는데 일단 주말 사이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성 이 공격을 감행을 했고 최초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공격을 한 최초의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잠재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는데 이제 이 키는 네타냐후 손에 들어간 거죠. 이란의 재차 반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추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늠이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바이든도 그렇고 확전을 바라지는 정말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총선이 아니라 대선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한 6개월인가요? 6, 7개월 남겨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해하고 복잡한 심리일 것 같은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네타냐후의 퇴진 집회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겠죠. 이스라엘의 이 인구수는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그 1,000만 명이 안 되는 인구 속에 10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인파의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네타냐후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클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격변하고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기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는 거, 뭔가에 대한 그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성장하는 산업의 방향성에 배팅을 하는 방법이고 사실 이러한 위기가 없이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오히려 훨씬 어려운 시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이에요. 훨씬 어렵고 훨씬 위험한 시장이 그 뒤에 일순간에 몰아쳐 버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이벤트라든지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을 하거나 좀 많이 밀렸을 때 오히려 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이게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카페에 시황이라는 글을 남겨놓죠. 저 또한 이러한 글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시장의 주요 변곡점 구간에 작성되어 있던 제 스스로 작성된 글들을 종종 돌아봅니다. 4월달 특히 이제 4월 첫날 그다음에 둘째 날 발생했던 코스닥의 이 긴 윗꼬리 양봉과 그 다음 날 발생됐던 장대 음봉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심하게 굉장히 열심히 했어야 되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저는 보여지고요. 평소와 다른 하락의 강도는 분명 그 뒤에
따르는 이 후폭풍이 항상 따르게 마련인데요. 이미 코스닥은 한 차례 하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한 2주간 빠졌었는데, 원래 코스닥이라는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밀려서 N자 파동을 그려준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편안한 시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보고 시장을 대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 그 2주 동안 굉장히 매매의 빈도가 굉장히 줄었어요. 매매의 빈도도 굉장히 줄었고, 또한 최대한 강한 종목 안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종목 하나로만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게 이제 알테오젠과 최근에 이제 뭐 주로 매매했던 건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유리기판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거의 매매가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매매가 많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뭐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단기 영역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시황이 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에서 매매 빈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불필요한 손실로 인한 계좌의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 종목의 매매 빈도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매매가 되는 거고요. 사실 돌아와 보면은 종종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달 굉장히 열심히 매매를 하는 사람이, 나는 어쩌다가 보면 뭐 한두 번의 매매로 인해서 2, 3개월 벌었던 거 한 방에 까먹어 버리고, 그렇게 계좌는 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리가 무너지거나 시장이 갑자기 악화됐을 때,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든 평소의 루틴을 맞추고자 하는, 평소에 나는 잘했으니까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계좌를 망쳐버리죠. 그게 이제 내동매매건 그런 것인데, 불필요한 매매가 많아지면 그때의 계좌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시장의 중심주 안에서 더더욱 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이 또 좋아지면은 그 시장의 중심주는 어느덧 신고가 영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하락을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밀렸던 종목군들은 데드캣 바운스 성격 혹은 좌우지간 바닥에서 한 방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그런 종목군들을 그때 잡아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움직임보다는 대장주들을 먼저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대장주가 안정을 찾았을 때 후발주자들을 공략을 한다든지 대응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많이 밀렸을 때 오히려 훨씬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다라는 선언,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요. 일단 넥스트 키는 이스라엘 보복을 할지 안 할지,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보복을 할지 안 할지에 달려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을 가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조치가 이뤄지겠죠. 그 봉쇄 조치로 인한 국제 유가의 상승이 다시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그 인플레이션 우려는 금리나 지연에 또 우려감을 만들기 때문에 연쇄적인 흐름을 자아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기간으로 흘러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조정은 환영을 하고 기다리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자, 먼저 간밤 해외 증시 좀 간단하게 보고 좀 넘어가면, 미국도 뭐 시가부터 좀 밀려서 출발하더니 급격하게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따 이제 해외 차트를 보겠지만은 다우는 진작에
차트가 다 박살이 나버렸고 S&P 500도 이제 21선 다 깨고 내려왔고요. 나스닥이 이제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데 그나마 미국은 이제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덜 밀린 부분이었죠. 대만도 마찬가지고 대만,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 위주에는 여전히 괜찮은 모습인데 그 안에 종목군들로 본다면은 희비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대장주들은요 여전히 상방에서 얼마 빠지지도 않고 잘 버티고 있는데 후발주자들은 이미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다 반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만이나 다 똑같다. 한국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도 안 빠졌죠. 한미반도체 하나도 안 빠졌죠. 반도체 종목군들 여전히 신고가 치고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죠. 근데 역으로 2차전지 다 빠졌죠. 예?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느 섹터인지에 대한 고민과 포커스를 우리가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 시가부터 약간의 갭이 들면서 출발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금요일 날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사실 지수를 상당히 많이 견인을 해 주었습니다. 뭐 비록 코스닥이 많이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저주간 시장을 견인을 했었고 반도체 섹터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죠. 대신 2차전지 섹터가 많이 밀리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었으니까 이에 따른 기술적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준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거는 딱 세 가지 섹터에서 2차전지 제외하고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테슬라가 감산에 또 들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폭스바겐 또 감산에 들어가는 모습 등 2차전지 섹터에게는 단기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없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매수의 시계의 열을 뒤로 밀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이 주말에 이런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 원인으로 일단은 보여지는데요. 이날은 총선이었죠. 이날은 총선. 그 다음에 여기 금요일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이슈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1,400원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위협감이라고 할게요. 위협감, 위기 고조 등등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게 막 치고 올라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 같고, 여기 좀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위협감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금값이 막 올라가다가 금요일날 이제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 채권도 올라가다가 빠지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 쪽도 이쪽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가를 봐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시장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4월 시장은 지수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장세가 분명히 펼쳐졌지만 변압기나 AI 인프라 쪽, 그리고 반도체 쪽의 유리기판,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나쁘지 않은 흐름도 분명히 보여주었던 그간의 2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CPI 발표 전에 연준 인사들의 릴레이 매파적 발언과 더불어 높은 CPI, 그리고 이란의 이스라엘 직접 공격이 주말 사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우려감에 간밤 미 증시는 조금 큰 폭의 하락 조정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1380원 돌파를 하고 장중에 거의 1390원까지 갔었고요.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은 폭락을 했으며 금값은 2400달러를 돌파한 등 전 세계적 여러 자산군의 변동성이 상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시장은요, AI 발전에 따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확인된 업황의 긍정적인 힘이 그간의 금리나 지연이라든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중동발 리스크의
리스크 부각의 단기 변동성이 좀 커질 우려감은 만들었다 판단합니다. 중동 리스크, 네타냐후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란을 치고 싶은 모습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시장을 봐볼 것 같습니다. 최악을 가정한 상태에서 시장을 보면 되겠다 싶고요. 그 이유는 지금 멈추면 네타냐후는 끝나기 때문에 방법은 그냥 공격분이 없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월요일 날은 뭐 일단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은 그 이후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만약에 이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복을 어떻게 했을 때 그러니까 보복을 지금처럼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알려주고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요격할 수 있게 서로 좀 짜고 치는 고수업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드는데요. 이런 식의 서로 주고받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뭐 인명 피해가 발생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내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인명 피해가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갈 것 같고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주가 흐름 여러분들 쭉 둘러보시면 미국의 빅테크를 제외하면 다 이미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대장주들이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지 이미 중심주 범주에서 벗어나는 종목들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조정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시황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린 말씀들이 있죠. 상승할 때는 같이 올라가지만 하락 후 반등에는 대장주만 올라간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종목이요. 같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장주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가 1억이라고 치고요. 예, 강남의 아파트가 1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예로 그냥 압구정이라고 치죠. 압구정의 아파트가 1억이고 압구정 반대편에 있는 어디라고 할까? 압구정 반대편에 있는 뭐 한남동도 좋으니까 좀 넘겨놓고 옥수동 그래 옥수동 아파트가 한 8천만 원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이슈가 터져가지고 압구정 아파트가 8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옥수동은 5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이거는 좀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압구정 아파트는 1억을 넘어갈 가능성은 훨씬 높겠죠. 그 같은 돈이면은 그러니까 5천이든 8천이든 좌우지간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선적으로 저는 압구정에 달라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비싸지만 올라갈 확률로 본다면은 그런 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단순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싼 게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중심주의 중심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한 매매 빈도가 줄어든다라는 말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뭐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하락장일 때는요. 반등이 나와도 그 반등의 힘이 평소보다는 적고 또한 돌파를 해야 될 종목도 돌파가 잘 안 나옵니다. 올라가다가 위에서 폭탄 매물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빈도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평소에 같은 매매를 해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매매 빈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 있고 이 매매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럴 때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종목에 한 번 맞고 끝나면 좋은데 그러니까 매매의 실패로 한 번 손실이면 끝나는 것을 여기서 반복적으로 누적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하나에 3% 손실을 벗고 5개면 벌써 15%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손실도 복리로 터진다면 그리고 미수와 신용을 쓴다면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2배로 내 자산 대비 2배로 들어가서 3% 맞으면 6% 맞고 또 2배로 6% 이러면 단기간에 그 짧은 시간에 계좌가 반토막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매매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불안할 때 멘탈 잡고 기다리면서 훨씬 더 큰 기회가 찾아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 기회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거기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딱 저는 정해져 있다
라고 봅니다. 그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좋지 못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는 늦어지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주축 산업인 반도체는 생성형 AI 발달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와 정부의 엄청난 투자의 중심에 편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강력하게 매수해야 될 섹터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AI 인프라 쪽의 수혜의 강도는 현재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금리 인하로 인한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자 위축이라든지 하는 말은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린 것입니다. 금리 상승에서 작년에 ADC 기업인 시젠을 56조의 인수합병이 터졌겠습니까? 금리가 높아서 수십조 원대 M&A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몇 조씩 써가면서 기업들 사고 기술 사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기에 맞물려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다행스러운 거고, 그 중심에 국내 기업이 낄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한 관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쪽 또한 다행히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몇몇 기업이 있다라는 점에서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2차 전지 쪽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트럼프의 재선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가격이 더 싸져서 바닥을 확인한다면 보겠지만, 그전에는 상대 매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산업군의 매력도 측면에서 비교가 안되게 비싸 보인다라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반도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 조정에도 많이 안 밀렸죠. 이런 종목군들이 빠진다면 조정시 비중 투자해서 단타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변동성이 커진다면은. 그래서 땡큐하고 받을 것 같고요. 한미, 이오테크닉스, DI 뭐 등등 종목군들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잘 지켜보고,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몇몇 종목군들 뭐 여기에도 이수페타시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이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 이 핵심 종목군들이잖아요. 패키징 1위 하나마이크론, SRP 기판 국내 1위, 그 다음에 세계 뭐 얘도 한 10위 정도 하죠.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쿼츠 1위 원익 QNC, 하나멀티리얼즈 소재, 동진 PR 1위, 그 다음에 SSD 모듈러 한양 디지텍, SS 모듈 TLB 소재 쪽도 당연히 땡큐하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종목군들 외에도 IT 반도체는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여기에 이제 제가 변압기는 좀 뺐어요. 너무나 많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금요일날 차트적으로도 약간의 상투 느낌이 났기 때문에 좀 뺐는데요. 만약에 변압기에서 또 급락 나온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일같이 3일에 하나씩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MS도 돈 쓰겠다, UAE 아랍도 펀딩 하겠다, 사우디 돈 되겠다, 이쪽 계속 투자하겠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은 당연히 짓고 있는데 거기에 국가들이 나서서 움직인다 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인프라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잘 봐야 될 것 같고, 시장 조정 온다면 이런 쪽을 잘 깔아놔야 되겠죠. 유리기판,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의 변신이죠. 기존의 기판은 유기 소재, 플라스틱 기판이었다면 그 플라스틱 기판이 현재 이 AI 반도체 전력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영역인데, 이 열과 전력을 다 잡을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이라면, 그리고 유리기판을 썼을 때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비용의 감소가 수반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혁신적인 변화를 끌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단기 테마로 절대 안 죽는 테마 섹터죠. 조정을 지금 견조하게 받고 있는데요. 조정의 폭이 큰다면 이쪽은 테마 성향으로 굉장히 강한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 잘 봐야 된다. 유리기판은 진짜 잘 봐야 된다 라고 좀 보여주고, 뭐 최근에 보면 구리의 가격의 상승,
그리고 뭐 금요일날 시간에 보면 알루미늄도 올라가고 막 이런 광물 자원들 좀 올라가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전선 쪽에서 굉장히 좋은 거는 이 고압 케이블 쪽입니다. 국내에서 고압 케이블을 하는 회사는 딱 두 회사,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있는데 약간 대한전선은 과한 밸류를 좀 받고 있는 것이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가온전선은 이제 뭐 실적 좋고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폭발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선은 그냥 매매는 잘 안 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시장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소수의 기업만이 저는 볼 부분이다. 그 외 기업들은 뭐 당연히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종목들이 나쁘다,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서 서브로 종목군들은 뭐 깔고 갈 수는 있겠는데 핵심 종목군들은 잊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말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안에서는 엔캠이 그나마 실적 측면에서 FEOC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예? 남아 있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추후에 이제 중앙 첨단 소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앙 첨단 소재나 엔캠이나 두 기업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전환사채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중앙 첨단 소재도 5월 4일 날 1,400만 주 700원에 발행한 1,400만 주가 시장에 튀어나올 겁니다. 그 1,400만 주 물량 잘 소화하는지 5월 4일 날 그거 소화하면 그 이후에는 오버행 이슈가 조금 잦아들겠죠. 지금 주가에서 1,400만 주, 예? 600%, 700%짜리 만약에 튀어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물량이 소화된 이후 내년을 바라본다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고 종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는 실적입니다. 비올이라든지 글로벌 텍스프리 각각의 다 의미 있는 이슈가 분명히 있어요. 비올도 상당 부분 매매를 많이 했었고 이번에는 좀 잡지 못했는데 많이 떨어지면 잡을 생각인데,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광객이 엄청나게 회복을 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지금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들 사후 면세점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사후 면세점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생기고 있어요. 저는 화장품 회사도 운영을 해봤고, 예? 유통 쪽으로도 오래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 잘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사후면세점 그쪽에 관광 버스가 줄을 지어서 원래 다니는데요. 그쪽이 뚫리면 글로벌 텍스프리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유와 정확한 핵심을 잘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이제 로봇 정도 빠져 있는데, 로봇은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미국 시장 먼저 좀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만만하게 봐서 안 되는 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이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동시에 꺾였던 날이잖아요. 먼저 차트를 우리나라 거 이렇게 지수 차트를 보면은 4월달에 4월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먼저 맞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맞고, 미국 증시도 사실 이때부터 크랙이 발생한 겁니다. 처음으로 21선을 훼손했다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다중쌍봉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21선을 깼다가 반등하고 밀리고 또 밀리게 되면 61선 테스트할 거고. 근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술주들이 버티고 있지만은 다우산업 지수를 보면은 이미 4월달 1일부터 조정은 시작됐습니다. 국내 코스닥하고 똑같은 흐름이죠. 그러면 재수 없으면 얘도 122평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조정은 시작됐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4월 1일부터 시작된 조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속에 20일 이평선을 잠깐 하회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이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깨졌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일단은 기술적으로 60일선에서 반등을 하겠지만 이평선이 꺾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밀릴 소지도 있다. 올라갈 때는요, 주가가 20일선 잘 안 깨요. 이 상승 추세에서는 잘 안 깨는데 깨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안 좋은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지 약간 생각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보면 이제 뭐 메타라든지 보시면 대장주급 마이크로소프트 대장주급은 다 버텨요. 이 대장주급 종목군들이 꺾였을 때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는 다 죽어요. 이 종목군들이 안 꺾이는 선에서 아니면 하락의 폭이 제한되는 선에서 시장이 반등을 시작해줘야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봐야겠죠. 뭐 인텔 같은 애들은 장난 아니죠. AMD도 엄청 많이 빠졌으니까. 자, 종목군들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뭐 지수는 봤는데요. 지수는 뭐 제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 생각이 들고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종목입니다. 결국은 자, 삼성전자 시장 대비해서 강합니다. 만약에 시장 영향에 의해서 이때 만들어진 이 갭 구간이 있죠. 21선 근처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내려왔을 때 시장 상황 보면서 매수로 단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저는 봐볼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21선 건들기 때문에 또 21선 내려오는지 정도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도 상당히 센데 금요일날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도 일단 금요일날 반도체 종목군들도 좀 매도를 하면서 가긴 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쓰리봉 이렇게 보면 모르고 분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 쓰리봉이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많이 밀린다면 하단에서는 좀 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밀리면 이제 뭐 다 보유자 영역인데 여기는 매매로는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많이 밀리면 봐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조정시 이런 종목도 조정을 좀 보인다면 충분히 봐볼 수 있는 종목이다. 봐볼 수 있는 종목이다. 워낙에 반도체는 좋은 종목군들은 조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여기도 SLP 이 기판 데이터 센터 향으로 나가는 기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고 신규 공장이 또 가동을 기다리고 있죠. 21선이 안 깨지는 선에서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있는지 정도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수급이 들어와야 강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수급 강한지 체크를 해야 되고, 동진 세미캠은 3월에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수출 데이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잠시 뭐 21선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21선을 이탈하고 이런 박스권 돌파를 했던 이런 자리 아랫자리에 내려온다면은 설사 21선을 이탈하더라도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탈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탈하게 되면 하단에서 노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원익 QNC 이런 종목들 지금 잘 버티고 있죠. 시장 영향에 의해서 빠지는 거는 항상 좋은 거예요. 시장 영향에 의해서 많이 내려오면 이런 종목군들은 잡아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완만하게 지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물론 좋을 거고요. 만약에 내려와서 이런 구간들 60일선 이평이라든지 시장 조정이 좀 격하게 나오다가 빠지게 된다면은 이런 종목군들로 포트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거다 생각이 드네요. 뭐 그 외에도 사실 뭐 링네트나 너무나도 좋은 종목군들이 많은데 이거 뭐 일일이 다 보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없고, 그래서 핵심 종목만 몇 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알테오제는 저는 이거를 금요일날 정확히 18만 3천 원에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여기서 깨져 내려오는 이 구간에 대한 저항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내려오게 되면 쌍바닥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 일단 강한 지지 구간이죠.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물려서 가볼 생각이에요. 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물려서 엔캠을 좀 아쉽게 많이 놓쳐버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오스코텍도 빠지면 매수 관점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괜찮죠.
괜찮아요. 얘도 괜찮은 종목이고요. 금요일날 뭐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 아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반등은 좀 나왔는데 뭐 3천당 제약이라든지 반등은 좀 나왔는데 여기서 바닥만 다져주는지만 좀 봐볼 것 같습니다. 그냥 괜찮은 종목군들 안에서만 계속 대응하고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레오캠 바이오도 이 구간 나쁘진 않은데 차라리 나중에 밀리면 가격적 메리트가 훨씬 좋은 구간에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네요. 강력한 지지 구간이긴 하지만 좀 더 아래에서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해서 뭐 피롭틱스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지금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쭉 밀려 내려오는데요. 첫 21선 구간 좋은 매수 자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21선 구간까지 빠져 내려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 있고 YC캠도 이런 자리를 저는 한 번 정도 깼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깨고 그러니까 이 자리 반등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좀 강하게 좀 밀어 내려온다면은 아래 구간에서 좀 기다려 볼 생각이고 지금 다소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소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섣불리 좀 들어가기는 어렵겠거니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자, 변압기 쪽에서 HD 현대 일렉이 금요일날 쐈죠. 항상 상승의 각도가 가파라진 상태에서 급등을 하게 되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연속 이틀 12% 상승하고 14% 상승했으면 상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9조 5천억까지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각각의 이평선들과의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상태죠. 추격 매수 자제해야 되고 급락을 하게 된다면 낙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종목이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밖에 비올도 실적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 영향에 의해서 다시 내려온다. 이런 구간, 이 아래 구간에서는 잘 기다렸다가 봐보는 전략도 괜찮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밀리면 봐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적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좀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밀리면 좀 봐봐도 될 것 같네요. 뭐 시간이 벌써 조금 말했더니 30분 40분 넘어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뭐 모르겠네. 시간이 되면 오늘 라이브 방송을 저녁에 진행을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매 방법이라든지 너무나 들을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주말 사이 나온 중동 불안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고민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그 전에 준비하지 않고 주말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많이 급락하면 어떨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도 많이 급락하면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저는 최근에 뭐 하나 마이크론 뭐 이 종목 계속 매매를 뭐 이쪽은 거래 대금을 워낙 크고 했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실 수 있었던 종목이라 계속 매매하다가 뭐 스탑 걸어놓은 거 스탑 나갔었고 뭐 계속 매매 안 하다가 SP소프트 좋은 구간에서 이제 기사가 나와서 좀 이 악성 매물대 뚫었기에 좀 윗구간이지만 좀 비싸게 해서 그냥 상한가의 전량 매도를 좀 해버렸고요. 그 밖에 한국석유 좀 눌림에서 좀 들어갔었는데요. 눌리면서 좀 들어가서 반등할 때 뭐 반 팔고 반은 시간에 차 타임에 남은 거 그냥 전량 매도해 버리고 마감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라 한 번 정도는 반등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좀 걸어놓은 게 좀 체결이 돼가지고 뭐 한 1.5% 정도, 2% 정도 손절을 해버리고 좀 말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매매 빈도는 그렇게 요즘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익 종목군들은 좀 조금씩 잡아가고 그럴 예정이고요. 자, 다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